안녕하세요. 하랑 책방의 하랑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날씨가 추워져서 다들 감기들 조심하세요. 저희 집에도 지금 감기가 휩쓸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조금 띵한 느낌이 며칠째 가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웨인 다이언님의 두 번째 책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읽으면서 전에 책보다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 책보다는 조금 좀 더 이해하면서 쉽게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일부 낭독해 드립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시작합니다. 제2장 첫 번째 자기사랑.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모두 사회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 병은 주사 한 방 정도로는 도저히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시 열등의식이라는 전염병이다. 그 병에 대해 지금껏 알려진 유일한 치료 방법은 자기사랑이라는 약을 대량 복용하는 것뿐이다.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진정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어렸을 적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부터 우리는 자기 사랑이 버릇없거나 조금은 건방진 일이라고 배웠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법도 배웠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으니까. 또한 자신을 꾹꾹 누르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형제와 물건을 사이좋게 나눠 써라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 물건이 나의 보물이로이건 값비싼 소유물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다른 어른들과 어른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심지어 우리는 나서지 말아라 또는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아이들은 본래 자신을 아름답고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 여기도록 타고났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를 즈음 사회의 가르침이 개인의 뿌리를 내린다. 그때가 되면 자기 불신이 활개를 친다. 그리고 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의 가르침이 암시하는 바는 미묘하지만 애초에 악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들을 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아주 가까운 친지는 물론 학교, 교회, 친척들로부터 어른표 예의 범절을 배운다. 아이들은 결코 또래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법이 없다. 설령 그런 식으로 예의를 차린다 해도 그것은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다. 항상 높임말을 쓰고 인사를 하며 어른이 들어올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리를 뜰 때에는 양해를 구하며 귀엽다고 뺨을 꼬집거나 머리를 툭툭 두드려도 참아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자명하다. 어른은 중요하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고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겠거니 하고 믿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의라는 가면을 쓴 의식 강화 수단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 매너라는 말로 변장한 그런 규칙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가운데 그 대가로 자신의 가치를 내놓기까지 한다. 이런 판에 박힌 질문들과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사실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자기 불신이 자기 실현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 걸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중차대한 일이 힘에 부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로 정의하자면 이러하다.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다. 이 정의는 실천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몸소 그 정의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드물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지 않고 상대방이 택한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기 사랑을 통해서다. 스스로를 중요하고 소중하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인식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면서 내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는 독특하다. 또한 상대방도 독특하다.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순응하게 되면 그들 나름의 독특함을 잃게 된다. 내가 그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남다른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제 논리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넉넉해질 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고마워서나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내가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그런 내 사랑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도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일은 사랑을 듬뿍 받는 자와 함께 출발한다. 노아라는 환자가 있었다. 노아는 아내와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사랑 고백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과 동일시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노아로서는 지나치게 큰 위험 부담을 지는 일이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는 답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자신의 가치 전체가 시험대에 오를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더라면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그는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그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나도 당신을 사랑해 노아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해도 그는 그 대답을 자신 고유의 가치와 무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손상되지 않았던 그의 가치가 어찌 입 밖에 내어 말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겠는가. 그가 사랑의 메아리를 듣든 못 듣든 그것은 그의 아내 또는 그가 당시 사랑하고 있던 사람의 문제다. 그는 상대방의 사랑을 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사랑이 자신의 가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저울질한답시고 자신에 대한 감정 모두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혐오가 자기 사랑보다 더 건전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내가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해도 나를 미워하면 무기력과 상처만 안게 될 뿐이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개발해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되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 짓지는 말라. 여기에 자기 지향적인 사랑과 타인 지향적인 사랑의 핵심이 있다. 엄연한 기정사실인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행동과 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절대 혼동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가 쓰는 어투는 단정적이다. 예를 들면 너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어 가 아니라 너는 나쁜 아이야. 엄마는 너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 제일 싫어 하는 식이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그건 엄마 생각이야. 엄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여전히 중요해가 아니라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난 바보이면 틀림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 형성된 사고방식은 옷처럼 쉬이 벗어 던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자아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본디 이력은 어른들을 평가해서 얻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언제까지고 지니고 다녀야 할 이유는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 그런 낡은 굴레를 벗어 던지고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굴레에 그대로 매달리는 것은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는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일까? 천만에. 그들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구석으로 숨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온갖 자기 구박 행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한다. 내 자아상은 내가 가꾼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그릇된 통념은 우리가 단 하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자아상은 한두 개가 아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려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픈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싫어하는 부분을 세분화하면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명확한 목표가 생길 것이다. 우리들은 육체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음악, 운동, 미술, 기계조작, 글쓰기 등의 분야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활동의 수만큼이나 많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항상 그 모든 행동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언제나 내 뒤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그림자이자 내 행복이나 나름의 뛰어난 부문에 대한 가치평가가 나 자신과 한데 묶여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정사실인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는 무관하다. 나의 행동이 마땅치 않게 느껴지는 때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겠노라 작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의 자아상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다. 자신을 낮추지 말라. 내 환자 가운데 셜리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무척 매력적이어서 남성들이 줄줄 따라다녔다. 그러나 셜리는 자신이 연애만 하면 깨지고
결혼을 절실히 원하는데도 결코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셜리와 상담을 한 결과 그녀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모조리 망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젊은 남성이 그녀에게 호감이나 사랑을 고백하면 셜리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반박했다. 셜리는 항상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말을 찾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도 뿌리쳤다. 그 누구도 자신을 매력적으로 생각할 리 없다고 단정해버린 것이다. 위에 든 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거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작은 지표들이다.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에게 너그럽게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작 돈을 쓴다 해도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를 먹는 정도인 경우가 다반사라면 자신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셜리도 어쩌면 칭찬을 을에 사양하는 게 예의라는 말을, 또는 사실 자신이 매력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왔는지 모른다. 그런 말들을 계속 가슴속에 받아들인 결과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가 이제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일상적 대화나 행동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자기 거부 행위의 예들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 비하를 일삼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괜한 걱정거리를 더욱 끌어안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든 타인과의 사랑이든 사랑과 관련된 모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당신은 분명 스스로를 비하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 대체 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려 들지 않는 걸까? 그래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이라고 해봐야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 뿐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알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오류지대의 행동을 없애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여기저기에는 자기 동기 오해라는 구덩이들이 많이 패여 있다. 일단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와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시키는 심적 구조를 이해하면 공략에 나설 수 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캐캐묵은 행동들이 계속 되살아날 것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평가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몸에 밴 변명을 한다. 자신은 사랑의 메아리를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변명은 히스테리하게 자기 비하를 일삼은 결과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행여 퇴짜를 맞거나 거절당할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한다. 지금 이대로가 훨씬 속 편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짓는 이상 성장하거나 개선되거나 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현상 유지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연민과 관심, 심지어는 동조를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관계로 얽히는 부담스러운 일에 대한 남부럽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결국에 가서는 자신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자신의 불행에 대해 탓을 돌릴 편리한 희생양이 많이 있다. 줄곧 볼멘 소리를 내기만 할 뿐 스스로 그 불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퇴행의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유아 반응을 불러내면서
자신보다 주위에 영향력 있는 어른들의 기분을 살핀다. 퇴행하는 것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층 더 의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기둥 삼아 기대고 있다가 그 기둥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 모여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 한심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심리 구조를 만들고 있다. 애써 일어서려는 것보다 주저앉아 있는 편이 훨씬 덜 위험할 뿐더러 속편하게 그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살아있다는 것의 유일한 증거는 성장이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을 모른 척하는 것은 죽은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런 통찰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면 자기 사랑이 새록새록 커갈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기 사랑 훈련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을 얕잡아 보는 식으로 행동하려 할 때 그것을 즉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때 자신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행동 배후에 있는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할 수 있다. 난 사실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아. 시험 성적이 좋았던 것은 단지 운이 따랐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해버렸다면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는 경종이 울려야 한다. 내가 또 그랬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해버렸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내가 지금껏 입버릇처럼 내뱉었던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방법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자신의 말을 고치는 것이다. 내가 방금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운 때문이 아니었어. 이번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라는 식으로. 이것은 자기 사랑으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이다. 자신을 비하하는 그 순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내딛는 첫 걸음이다.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자기를 비하했더라도 지금은 변하고 싶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제 실천에 옮기겠다는 선택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 교습을 받을 때와 매우 비슷하다. 운전 습관이 몸에 배는 것처럼 결국에 가서는 늘 의식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다 보면 이내에 그런 태도가 몸에 배게 되고 어떤 일이라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결코 배신당할 염려가 없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생기 넘치는 행동을 할 일만 남았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 사랑이나 호의를 갖고 접근해오는 사람들의 시도에 새롭게 반응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제스처에 의심부터 품는 대신 고마워, 나 그렇게 생각해줘서 기뻐 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랑해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무슨 반응을 얻게 될까를 탐색하는 대신 그 가슴 떨림을 감당하는 데 대해 스스로를 격려해준다. 레스토랑에 가면 아무리 값이 비싸더라도 정말로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한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나 자신에게 한턱 낸다. 식료품점을 포함해 어디를 가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린다. 정말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에 빠져든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란 거의 없는 법이다.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즐길 만한 활동에 참가한다. 지금껏 너무 많은 책임에 짓눌려 짬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 활동들을 미뤄왔을지 모른다. 내가 챙겨야 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들대로 버텨나가는 법을 터득할 것이다. 질투하지 않는다.
질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위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자기 사랑 연습을 하면 내가 예전에 시샘을 느꼈던 상황도 달리 보일 것이다. 성적으로도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알몸으로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러면 자신의 몸과 교감할 수 있다. 성관계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쾌감을 우선하지 말고 나의 성적 쾌감을 만족시켜라. 대체로 자신의 만족을 얻어야 비로소 상대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성관계의 모든 단계의 속도를 늦추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과 동작으로 좋아하는 방식을 주문해도 좋다.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을 나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일에 종지부를 찍는다. 나는 실직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성취도와 상관없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까지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표면적 행동을 혼동하는 고집을 부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 몇 가지를 살펴봤다. 어렸을 때 배웠던 가르침과 어긋나는 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때 우리는 자기 사랑의 화신이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불평 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들은 얼마든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고 소중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 위한 자기만의 목표를 정하라. 그 소중한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이다.